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전 러시아의 가공할 만한 전력 차이에 일찌감치 열세가 될 거라고 점쳐졌던 우크라이나군이죠. 다행히도 러시아의 가장 위협적인 전차부대 공격을 다양한 무기들로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차 무기는 어디까지나 공격을 늦추는 역할이 주지 아무래도 파괴하진 못해요. 적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는 바로 포입니다. 지상전에서 포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포방부심이 대단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 미국의 최신 경량 견인포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투입됐습니다. 과연 어떤 무기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미국의 M777 155mm 경량 곡사포 70문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습니다. 이 곡사포 70문과 포탄 14만 발의 절반가량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상황인데요. 총 90문을 전달할 예정인데 이제 70문이 전달이 된 거고요. 이미 우크라이나 포병 50명 이상이 이 포의 사용 훈련을 완료했고요. 현재까지 고육 훈련을 받은 병사는 22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포는 훈련과 함께 즉시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벌써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돈바스 지역에 쏘는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빨리 전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M777은 미국 해병대와 육군용으로 개발된 155mm 구경의 견인 곡사포인데요. 신속 전개와 원정 작전을 중시하는 부대는 부적합했던 기존의 M198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개발해서 2005년부터는 미군에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이 정확하게 지금 쓰는 버전들은 전부 M777A2인데요. 이 곡사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 때문에 빠르고 쉬운 전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미군이 쓰던 7.15톤의 M198 곡사포보다 훨씬 가벼운 4.2톤의 무게를 자랑하며 길이는 10.7m입니다. 유효 사거리가 기본 보통 탄을 사용하면 24km지만 M982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릅니다. 발사 속도는 급속 발사 시 2분간 분당 4발씩이고 최대 7발까지 사격이 가능하고요.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 발사해야 될 때는 1분에 2발씩 쏠 수가 있고요. 최소 운용 인원은 5명입니다. 견인포 치곤 상당히 운용 인원이 적은 편이죠. 이게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차량 견인, 해상 운송, 수송기나 헬기 운송 등이 쉬운 게 장점인데요. C130 수송기에도 2문을 적재할 수가 있고 C5 수송기에는 무려 12문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CH-53C 스텔리온이나 MV-22B 오스프리, 심지어 블랙호크 헬기로도 한 문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산악지형이나 사막에서 전개하는 게 쉬워진 거죠. 또 M777은 지상고가 낮아요. 한마디로 되게 낮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적어서 아주 효과적인 은폐가 가능한데요. 이게 방열할 때 포를 지면에 납작하게 붙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사 반동이 지면에 퍼져요. 지지대도 보통은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거는 4개가 딱 있어가지고 반동이 억제되죠. 이 경량 곡사포인 만큼 방열 시간도 단축이 됐는데요. M198 곡사포의 평균 방열 시간이 6분 정도인데 반해 M777은 2분 내외, 철수 시간도 M198 곡사포는 10분 정도 소요되지만 M777은 2, 3분 정도면 철수가 되기 때문에 생존성이 아주 크게 향상이 된 거죠.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총 1200문을 운용 중인데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999문. 그런데 재밌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 호주가 각각 지금 쓰는 거에 10%씩을 줬어요. 이게 적은 것 같아도 나름 피 같은 현역 장비들 좋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 나라들이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점뿐인데 단점은 혹시 없나요? 단점 있죠. 가격이 얼마냐? 45만 달러도 아니고 0 하나 더 붙여야 돼요.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57억 원.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K9이 40몇 억밖에 안 돼요. 이게 견인포가 자주포가 더 비싸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우선 재료 자체가 비싸요. 재료에 티타늄하고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무게 줄이려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재료를 가벼운 걸 썼다고 해도 가장 핵심은 결국은 얼마나 가볍게 디자인을 하냐거든요. 최대한 깎아내면서도 내구성에는 손해가 없이 해야 되니까 그 시행착오를 위한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777이 정말 설계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견인포의 근본적인 약점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운용 요원들이 적의 포격 같은 걸 맞았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탄복 입고 헬멧 입고 그거밖에 없지. 거기다 또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결국은 자주포에 비하면 방열 및 철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적의 대포병 사격에 직면하면은 그만큼 생존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자주포에 비하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155mm 견인 곡사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한테도 이 155mm 견인 곡사포가 있죠. KH-179, 이 KH가 코리안 하위처, 즉 한국형 곡사포라는 뜻인데요.
1984년부터 육군의 야전포병에 배치가 시작되고 구형인 M114를 대부분 대체했어요. 이 포는 길이는 10.3m로 똑같지만 무게는 6.8톤, M777보다는 많이 무겁죠. 발사 속도는 지속사 격시에 분당 2발, 최대로는 분당 4발 발사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는 보통탄 24km, 로켓 보조 추진탄을 사용할 경우엔 3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거리는 M777하고 똑같고 사용하는 포탄도 같아요. 당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견인 곡사포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외국산 155mm 견인포에 비하면 자동화는 많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에 7명에서 8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용하는 이유가 사거리 때문인데요. K9을 제외하면 포병 화력 중 유일하게 사거리가 30km가 나와요. 또 한 문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아직까지 이 포가 운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K55가 PIP 사업을 통해서 K55A1이 되면서 이 사거리가 똑같아지니까 굳이 KH-179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퇴역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 견인포에 뭐 더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주포가 이렇게 성능도 좋아지고 숫자도 많은데 굳이 현역 부대의 견인포를 대량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주포가 많아진 건 약간 사수 보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견인포는 말 그대로 포 쏘는 포병들이 그냥 아무 보호도 없는 데서 그냥 서 있는 거고, 그런데 자주포는 하다못해 소총탄이나 파편이라도 막는 거고, 눈비 담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이 자주포의 장점이 확 드러난 게 K9 자주포 덕분에 포에 실제로 머물러 있던 병력 중에 손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주포의 성능이 훨씬 더 좋으니 그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진짜 그냥 포방부도 아니고 자주포방부라고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자주포 전력이 정말 거의 다른 나라들하고 보면 넘사벽이에요, 지금. 나토가 가진 자주포들 다 합쳐도 우리보다 적어요. 진짜 그 정도로 우리는 자주포의 진심이고, 또 우리나라 한국군이 포를 가지고 해외로 갑자기 막 긴급 전개하고 이럴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인포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24시간 이내에 세계 어디에라도 일개 여단급 전투병력이 나가야 되는 판이니까 그런 신속전개 병력을 생각하면은 만약에 C-17 같은 수송기면은 그거 2대로 일개 포병 대대에 쓸 포가 싹 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전개 능력이죠. 그리고 또 도착하고 나서도 뭐 블랙호크 같은 헬기로도 아무데나 실어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량 견인포의 가치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